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방대학 위기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 망한다. 자, 그렇게 되면 지방경제와 지방부동산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맥락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고 투자는 절대로 참고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지상에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죠. 벚꽃 엔딩 주고 지방대학의 미래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꼴찌에도 대학은 간다. 그래서 13만 명 줄어든 고3 정원 미달 속출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지방 대도시급에서 아파트값이 신고가를 찍는 것은 학군이 좋은 지역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지금 지방대학에서는 입학 정원 대비 고3 학생들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지방의 메이저급 국립대조차도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심심치 않게 그렇게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 지방대학의 이런 어떤 미달 사태를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정원 감축을 교육부가 인력 양성 사업, 여러가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이 인원 감축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예견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불러왔다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서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이끈 백성기 전 포스텍 총장의 경고, 이거는 꼭 포스텍 총장 선생의 경고만이 아니라 일반 소시민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의 구조조정은 동네죠. 노인정의 장기판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진했다가 다음날 다시 일보 후퇴, 2보 전진했다가 2보 후퇴, 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럼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연도별 고3 학생 수 같은 경우에 2011년 같은 경우에 63만 명 정도 됐죠. 근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3만 7,950명.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아주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연도별 출생아 수 추이와도 연관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64만 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30만 명의 출생수를 깨고 27만 2천명이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지역 경제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뭔가 하면 교육부에서 지역의대뿐만 아니라 로스쿨에는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역 인재 할당제를 하겠다 하는 게 최근 며칠 전에 교육부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1년도 지방대학 경쟁률이 얼마만큼 심각하냐,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시 모집에서 수험생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정시에서의 평균 경쟁률이 3대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미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대학교는 3.59대 1, 경북대학도 3.11대 1, 경상대 같은 경우도 3.41대 1, 부산대는 3.24대 1, 전남대는 2.71대 1입니다. 전북대는 3.17대 1, 충남대는 3.3대 1, 충북대는 4.27대 1을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수능 접수 인원이 49만 3,433명으로 전년 대비 5만 5천 명 정도가 줄어들면서 하락 현상은 현실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학을 입학을 한 지인 아도 있는데, A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언급된 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립대고 그나마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대학이지만 어떤 미달 사태가 학과별로 전공별로 제가 볼 때는 어떤 미달 사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미달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 중에서 인서울로 학생들이 이제 이전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후보들 학생한테 연락이 가기 때문에 오늘이 2월 28일이니까 오늘부로 이제 모든 것은 거의 끝이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펼쳐지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 어떤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 부동산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올해 대학의 정원 대비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7만 명을 예상했습니다.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대학 입학 정원이 49만 명 정도 대비 2021년도 입학 자원은 42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7만 명가량 7만 6천 명 정도가 부족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2021년도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세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쪽에는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킬 거다. 그래서 지역 경제는 좀 침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신문의 내용이고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죠. 그러면 교육부가 추정 계산하기에 따르면 대학의 미충원 규모는 2022년에는 8만 5천 명 정도, 1년 뒤죠. 그럼 2년 뒤에는 23년에는 9만 9천 명,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4년, 3년 뒤에는 12만 3천 명 정도가 미달 사태가 발생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의 입학 정원을 조절하게 되면 정부에서 재정 지원 사업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그동안 입학 자원을 입학 정원을 줄여왔는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허지부지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대학이 이렇게 입학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대학이 망하면 지역 경제가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교육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교육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입학 자원을 줄이는 그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대학은 지금 변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본격화되는 현 단계에선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중장년층을 상대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제가 지금 언론에서 있죠.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방법만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대면에서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정보나 지식의 어떤 획득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가서 그렇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과거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 구성원들이 이러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 중장년층의 어떤 지적 요구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정보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의 어떤 혁신이나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회가 복잡하다 보면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흥미있어하는 과학 강좌 등 인공지능이라든지 미래 사회에 펼쳐질 여러 기술들에 대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대학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정부도 평생교육을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보다도 지역 경제 그리고 지방 부동산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원 감축의 타이밍을 놓친 대학은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다, 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보통 중위권 대학, 가장 대학에 계시는 분이 착각을 하는 게 4년제 대학은 살아남고 전문대학은 죽을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4년제 대학에서도 있죠. 특히 지방의 좋은 4년제 대학도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의 간호보건 계열, 좀 경쟁력 있는 학과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취업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년제 대학도 더 위태로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입학 지원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의 많은 대학들이 동시적으로 미달 사태가 속출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동시적으로 대학이 어려워지는, 전체 대학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가 충분히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대학이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가지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가지고 쉽사리 입학 정원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강제적인 어떤 입학 정원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학 정원을 16만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학 반발이 아주 거셌고, 특히 중위권 대학, 중하위권 대학 위주로 대학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2, 3년 뒤 현실화가 되면 중하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것을 보고 지역경제와 부동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3 감소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죠? 감소가 이제 시작이다. 계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도 더 큰 위기는 지금 올해 고1, 그러니까 고1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 같은 경우는 대학 들어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그런가 하면 대학의 자율적인 어떤 입학 조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고1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3년 뒤를 예측해보면 지금 고1은 2005년생으로 43만 명으로 올해 대학 신입생인 2002년생보다도 5만 8천 명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5만 8천 명이 지금 고1 학생이 대학 들어갈 때 올해 대학 들어가는 학생보다도 5만 8천 명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5만 8천 명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중소규모 입학 정원을 2,500명 혹은 3,000명, 2,500 혹은 2,000명 정도로 봤을 때 5만 8천 명이 부족하다는 말은 2,500명의 입학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한 개 대학으로 나누었을 때 23개 혹은 2,000명을 입학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29개가 한 명도 모집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언제?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년 뒤 지방대학과 지방경제, 지역부동산은 어떻게 되겠는가? 일단 2024년이 되면 벌어질 일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대학의 정원을 교육부와 대학들이 협의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23개 또는 29개 대학의 입학생을 한 명도 모집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보통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봤을 때 서울 지역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충청권까지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영향을 받겠죠. 자, 대구, 경북과 강원도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강원도나 충청도, 여기는 조금 영향이 적겠고,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경제는 일단은 침체가 되겠죠. 아무래도 대학이 힘들어지면 그 지역의 경제도 조금은 힘들어진다. 뭐 큰 차이는 뭐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 뭐 원룸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뭐 산업계에도 제가 볼 때는 좀 침체는 올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부동산의 위기는 뭐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광역시급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대학의 입학 자본과는 조금 영향이 덜하다, 상관관계가 적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2030년 그 이상까지는 가구 수는 늘어난다, 이런 측면이 강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지방 경제는 침체한다는 것은 틀림없고, 그래서 지방 부동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신문의 여러 내용으로 연재되고 있는 지방대학 공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그 공멸의 가능성은 교육부와 각 대학의 어떤 자율적인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강제적인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 향후에는 좀 협력하는 그런 자세로 지방대학도 살고 지역경제도 함께 사는, 그래서 지방부동산이 어려워지지 않는 그런 3년 뒤, 2년 뒤를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